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 노무 뉴스를 간추려 전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자세한 뉴스는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2020년 4월에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수보다 취득자 수 감소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신규 채용 축소 연기 및 휴업 휴직 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노동시장 상황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원이 모두 모집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공제회는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 명에게 가족돌 본비용 긴급지원금 27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 보육아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 보육아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서천, 진천 지역이 추가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3개 특구는 지역 특화 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 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임산업진흥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에는 규제 제도 개선과 창업 및 해외 시장 진출까지의 단계별 지원 강화와 e스포츠 산업을 육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876명을 대상으로 수시 채용과 공개, 채용 중 유리한 채용을 조사한 결과 66.2%가 수시 채용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시 채용이 유리할 것 같은 이유는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고 그때그때 지원이 가능해서가 7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용 위기를 비정규직이 특히 심각하게 겪었지만 정부의 고용 대책에서는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와 정신건강, 정부정책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더 심각하게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조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호텔, 항공, 건설 등 코로나19 위기업종 노사정 간담회가 지난달 말 한 차례 열린 것을 끝으로 경사노위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대화는 잠정휴업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간담회는 노사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후속 논의를 위한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 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최모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승합차 기사 동반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 회사 소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지난 7일 제기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집단으로 사법부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질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일자리 2,050만 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14.7%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8일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월별 고용보고서에서 거의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산재 인증을 유연화합니다. 지난 4월 말 일본 내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4월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재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학습지 교사 등의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이들에게 노동세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실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으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